마마보이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유를 되찾은 30대 새내기예요.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이랑 달라지기도 했고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때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한 달 후였어요. 설날. 여보, 어머님이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실까?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걸 좋아하실까? 우리 엄마 그렇게 예민한 사람 아니야.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는다고 그래? 평소에도 너 이뻐하셨으니까 선물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렇겠지? 우리 결혼할 때 원래 드리기로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해줬었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했던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셨거든. 근데 형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은근히 엄마가 씁쓸해했거든. 이번에 네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해 줬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아, 맞다.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이랑 고추장 맛있었는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할까 싶어. 자기도 식판용보단 그걸로 해야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 볼까? 하긴 우리 엄마가 하니 맛있긴 하지. 나도 거기에 길들여져서 다른 거 안 사 먹는 거잖아.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부탁해서 가져오자. 잠시 후.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항상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이건 뭐니? 가방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제가 사온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뭘 준비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이나마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어요. 어머머, 너희 부담되긴 뭘 이런 걸 다 갖고 왔니? 근데 이렇게 사온 거 안 받으면 그거 나름대로 서운할 수 있겠지? 응, 잘 쓰도록 할게. 그럼 너희도 얼른 들어오고. 아가, 너 나랑 부엌에서 음식 해야겠지?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라. 네? 음식이요? 저번에 명절 음식은 맞춘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머, 우리가 먹을 건데 맞춘다니 무슨 말이니? 그리고 난 남이 손 거치는 거 안 좋아한다. 네가 그래도 손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니? 어, 알겠어요. 근데 형님은 아직 안 오신 걸까요? 그래도 오시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둘이 하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둘이라니, 다 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찍 오라고 했니, 안 했니? 일찍 와서 했으면 저녁 시간에 딱 맞춰 먹을 거 아니야. 일단 우리 진우가 먹을 과일도 썰어오는 거 잊지 말고. 장시간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건데 당이라도 제대로 충전해 줘야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전 일하다가 올게요. 그날 저녁.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신 거죠? 아, 그럼 네가 이렇게 날 걱정해 주는데 못 지내면 어떡하겠니? 근데 오는 건 어렵지 않았지? 아휴, 민우도 너도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말이야.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오렴.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형님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하려니까 버거워서요. 어머님께서 하라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첫째 내가 왜 일을 해야 된단 거야? 아가, 너 얼른 들어가서 좀 쉬다 나와. 네 동서가 좀 모자라도 이해하는 거 잊지 말고. 괜찮아요, 어머님. 그리고 동서, 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명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 그래서 음식을 맞췄던 건데 이제 동서가 생기니까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거 있지? 그럼 난 안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음식 다 되면 불러주는 거 잊지 마. 네? 지금 저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란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닌 것 같니? 그리고 우리 첫째 내가 얼마나 일 많이 하는지 알고 있어?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지만 쟨 사회생활도 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문제는 다 네가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엄연히 프리랜서로 수입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속상하네요. 아, 너 지금 속상하다고 한 거니?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음식을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지금 하기 싫단 거니? 싫어도 해. 1시간 뒤에 밥 먹을 거니까 그때까지 상 차려놓는 거 잊지 말고. 다음날 아침. 여보, 당신이 어머님한테 된장이랑 고추장 달라고 하면 안 돼? 어제 좀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그런 거 있지. 자기가 가져간다고 얘기하면 뭐 냅다 주실 것 같아서 그래. 아이, 귀찮게. 그냥 당신이 하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뒤끝이 강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피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일은 당신이 잘못한 게 맞잖아. 이참에 죄송하다고 사과 한 번 더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서 그래. 당신은 내가 맨날 쉬는 걸로 보였지. 나도 바쁘게 일하는 사람인 거 몰라서 그래? 집에서 당신 재우고 나면 그때부터 작업 시작해. 마무리하고 나면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지. 집안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아유, 이래서 며느리가 집에 잘 와야 된다건데 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거야? 당신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지? 그냥 조금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안 돼? 어제 어머님이랑 그렇게 했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오늘 달라고 하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엄마가 딸 같은 며느리 좋아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여기서 철판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가족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잠시 후. 어머님, 혹시 된장이랑 고추장을 받아갈 수 있을까 해서요. 진우 씨가 어머님이 해준 걸 좋아해서 그런데 일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시판용은 맛없다고 손을 안 대서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뻔히 내가 얘기를 나누는 게 보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달라고 한다고? 그냥 네가 알아서 퍼가라. 제가 어떤 걸 퍼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너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니? 아유, 늙은 시어머니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니? 너 같은 앤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됐고, 고추장이랑 된장이라고? 네, 저희가 어머님이 하신 게 아니면 밥을 잘 먹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들 먹이려고 몸에 좋은 것만 넣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입맛에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 이런 거 어디 가서 사 먹지도 못하는 거야. 네,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도록 할게요. 너 말고 진우나 많이 챙겨줘. 애가 결혼을 하더니 살이 쏙 빠져서 말이야.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니? 첫째 봐라. 얼마나 안색이 좋아. 그날 저녁. 동서, 지금 나가는 거야? 그럼 미안한데 이것도 같이 옮겨줄 수 있을까? 네, 도와드릴게요. 이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부피가 큰 건가요? 이것저것 주시는 거 있지? 된장이랑 고추장도 주셨는데 난 잘 안 먹는데 말이야. 동서가 더 덜어가든가 할래? 우린 이거 다 먹으려면 1년은 더 걸릴 거라 그래. 네? 어머니께서 챙겨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하셨는걸요. 뭐 어머님께서 날 많이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동서 내 거 퍼면서 내 것도 같이 해준 걸 거야. 그런 거겠죠? 사실 서운했거든요. 저만 가족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쁜 의미로 그러시는 건 아니야. 원래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알아?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더 틱틱거리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거 옮겨줘서 고마워. 전 그럼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어머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동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오늘도 봐봐라. 앞에선 살랑살랑 웃는데 난 속에서 열불이 나 죽는 줄 알았다. 이거 보렴. 이런 가방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돈을 주면 깔끔하지 않겠니? 동서가 이걸 어머님께 드렸단 거예요? 이거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나?
이 가방이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아,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내가 너 줄 테니까 가져가. 아이, 이거 동서가 알면 기겁할 수도 있어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걸요? 아유, 늙은 내가 써봤자 뭐 하겠니? 솔직히 짐밖에 되지 않을 거면 나보다 잘 쓰는 너한테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도록 해. 저기, 어머님, 그럼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거 그이가 어머님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우리 집안 장남 가족이 부탁하는 건데 힘들어하면 당연하게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사실 이번에 그이가 사업을 늘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는 바람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막 1억? 아,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아니면 저희가 착실하게 갚을 테니까 이 집을 담보로 빌리면 안 될까요? 어머님 밭이랑 집 담보로 좀 받으면 1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님 힘들게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빌린 거보다도 더 많이 돌려드릴 수도 있는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너도 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혼자 부담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에요. 이번 달 초에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그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혼몸이 아니게 된 덕분에 그이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린 것도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너 지금 임신했단 말이니? 아, 그게 진짜야? 네,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하는 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린 거였어요. 아유, 그럼 도와줘야지.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는데 우리 손주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그럼 서류 필요한 거 다 말하는 거 잊지 말고.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자주 와야 된다. 할미가 뭘 못 해주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그이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저희끼리 비밀로 해요. 동서네가 알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몇 달 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고객님이 빌리신 원금을 모두 내셔야 한다는 의미세요. 빌려가셨는데 단 한 번도 원금을 납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으셨고요. 이거 고소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 모르시진 않겠죠? 아니, 아들이 잘 갚는다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냈다고요? 아드님이 고객님 명의로 빌려가신 건가요? 저희 쪽에는 본인이 했다고 나오는데요. 부탁해서 제가 빌린 건 맞지만 잘 갚겠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잠시만 시간 줘보세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너희 혹시 돈 제때 안 갚은 거니? 아, 지금 직원이 찾아왔어.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갚고 있어요. 어머님이 좀 갚아주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때 빌리고 남은 돈 있으실 거잖아요. 어? 너희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빌리는 조건으로 잘 갚기로 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뭐 어떡하란 건데요? 없는 살림에 당장 돈이라도 내놔라 이거예요? 어머님이 분명 할머니니까 손주 위해서 뭐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 어머님이 갚든가 하세요. 안 그래도 중요한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이런 연락을 하고 있대요. 너희 지금까지 나 갖고 놓은 거니? 참, 난 널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아무리 너희 아낀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떡하란 건데요? 저 바쁘니까
이런 얘기할 거면 연락 마세요. 예, 큰애야! 자녀분이랑 연락이 되셨을까요? 이번 주 내로 원금 모두 상환해 주셔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납부하시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걸 모두 회수할 생각입니다. 아유,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 그러세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1억이란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 봐드리는 건 힘들어요. 정 힘드시면 담보를 잡은 건물 내놓으시고 상환하시는 수밖에 없으신 거죠.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 절대 나가지 못한다고요. 아, 그럼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아가, 혹시 많이 바쁘니? 그런 게 아니라면 나랑 통화를 잠시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당장 올 수 있겠어? 그이랑 얘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저도 각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을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럼 내가 오늘 갈 테니까 보는 걸로 하자.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집에 있으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오신다고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 급해서 그렇지. 너도 내 입장 되면 똑같아질걸. 아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요? 좀 당황스러운걸요.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희 둘이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지분이 반 있잖니? 어머니,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그이가 얘기 나눠보고 어머니께 방문 드리는 걸로 할게요. 됐다. 곧 도착하니까 집에 있어. 잠시 후. 아유, 집꼴이 이게 뭐니? 내가 어이가 없구나. 이래서 못 오게 했던 거니?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식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무작정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아무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고,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니까 그렇게 하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보고 지금 합가를 하자는 건가요? 한 번에 못 알아듣니? 내가 너희랑 같이 여기서 살겠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삼시세끼 다 준비하도록 해. 상의도 없이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여긴 저랑 그이가 사는 곳인데 멋대로 일이 오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전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내치겠단 말이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처럼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애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구나. 그럼 지금 어머님의 행동은 정상이라는 의미일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애초에 합의가 되질 않은 상황인데 자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내가 일부러 이러는 줄 아니?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 도움을 받으러 왔겠지. 에? 어머니 집 있으시잖아요. 시골에서 생활하시겠다고 도시를 안 오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왜 자꾸 같이 살려고 하는 건데요? 민우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손주를 가졌다고 하길래 기쁜 마음에 도와줬는데 이자 같은 것도 안 내서 압류됐단 말이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집이랑 땅을 담보로 형님네가 돈을 빌려갔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압류돼서 갈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합가를 제안하시는 거고요? 아, 어머니,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형님네가 일을 저지른 만큼 거기 가서 합가를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시모 모시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니? 그리고 시어른이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책임지기 싫다고 보내려고 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니? 아, 제가 형님이랑 통화해 볼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동서, 무슨 일이야? 네가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말이야. 형님, 사실 제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형님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담았거든요. 만나서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을까요? 정말? 어떤 제품이길래 그럴까? 마침 집에서 놀고 있는데 올래? 아, 그래도 될까요? 제가 형님 날 가보지 못해서 길을 잘 모르거든요. 혹시 주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는 김에 맛있는 것도 좀 사갈게요. 에이, 안 그래도 되는데. 사양하진 않을게. 그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대로 와. 네, 그럴게요. 도착하게 되면 전화 드릴게요. 잠시 후. 너 지금 나 데리고 어디 가는 거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네? 아, 지금 형님네 가는 거예요? 저 쓰려고 산 거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일부러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 아무리 그래도 장남 가족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나한텐 소중한 애야. 근데 네가 뭔데 날 거기에 데리고 가서 놔주겠단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형님네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살란 의미인가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더 나니 너 평소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놓고 알고 보니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였구나?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상견례할 때 합가는 안 하기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합가를 논하시면 당황스럽네요. 내가 어디 떠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구나. 그래, 네가 날 좋아했으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환호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 잘 알게 됐다. 잠시 후. 형님, 저 왔어요. 와, 집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어, 어머니?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거면 말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아? 제가 경우가 없단 걸 알고 있긴 한데, 솔직히 형님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으세요? 압류당해서 오갈 곳 없어서 저한테 합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빌려간 것 때문에 제가 왜 어머님을 부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게다가 아이 가졌다고 했잖아. 5개월인데 배가 그렇게 홀쭉할 수 있어? 너 설마 나한테 아이 가졌다고 거짓말한 거였니? 아, 네, 거짓말 좀 했네요.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냅다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건 아니지 않아?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손주 생긴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첫째 널 얼마나 이뻐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널 챙겼는데. 네네 그러셨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편한 시집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도 그동안 감정노동한 거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동안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그동안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널 얼마나 배려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거라고요. 여튼 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님 경찰 부를 테니 동선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날 저녁. 너 지금 정신 나갔어? 거기가 어디라고 엄마를 모시고 갔다 오는 건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랑 합가를 해야만 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살림을 해온 세월이 얼만데 너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생긴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질색팔색하는 거냐고. 정말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랑 같이 합가를 해서 살자. 난 그거 죽기보다 싫어.
오죽하면 결혼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것도 둘째가? 요즘 장남 차남 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여건이 되는 사람이 모시고 사는 거지. 그럼 우린 그 정도 형편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거기 어머님한테 사기쳐서 대출받았어. 그걸로 좋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더라. 근데 우린 겨우 전세 살면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자고? 자긴 자기 엄마니까 그게 괜찮겠지. 근데 난 완벽한 남남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겠어? 너 지금 우리 엄마가 불편하던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솔직히 우리 엄마처럼 이것저것 다 담궈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뭐? 그건 사 먹으면 되는 거야. 솔직히 그때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다 자기가 그거 아니면 안 먹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무기로 휘두르는 건데? 그리고 내가 왜 같이 안 살려고 생각했는지 전혀 모르겠지?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질린다. 지금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 모습 보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오기 전에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1억이라는 빚을 갚아달라고 하시잖아.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 못 참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 그 말은 아니겠지? 맞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았다간 혈압이 높아져서 안 될 것 같아. 뭐? 야, 난 너랑 살면서 혈압 안 올랐는 줄 알아? 나도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왜 너만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건데? 나만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고? 내가 힘들어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지? 하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걸 거야. 난 항상 어머님한테 차별 대우받아야 됐어. 남들은 쉴 때 난 일해야 되고, 남들이 잘 때 난 깨서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됐다고. 근데 뭐? 지금 나한테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고? 같은 며느리면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해줬어야지. 근데 나만 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어야 됐던 건데? 며느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 그럼 편하게 먹고 살 생각이었냐고. 고작 그런 거 갖고 왜 그러는 건데? 야,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야? 네? 어이가 없어서 못 살겠네.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더 노력했어야만 됐냐고. 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됐고, 당장 나가.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그동안 당신 체면 생각해서 공동명의라고 하긴 했지만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거겠지. 안 그래? 그날 밤. 엄마, 형이랑은 연락 안 돼? 지금 어쩌자고 하는 건데. 나도 속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만해 줄래? 아들, 넌 엄마가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걱정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는 거니? 그러니까 그걸 왜 담보로 해줬는데. 그리고 아빠가 남겨준 유산 아니야? 그걸 왜 형한테만 물려줄 생각을 한 건데? 어차피 빌려가는 거니까 다시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민우가 그렇게 행동할 줄은 알았겠어? 그래서 아들,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가 앞으로 집안일은 다 해줄게. 안 그래도 여기 살림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바꾸고 싶더라고. 지금 당사자 앞에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전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빚도 제가 갚아줄 의무는 없으니까 못 들은 척 할게요. 정신 나갔니? 내가 힘들다는데 그 정도 내줘야지. 그러면 뻔히 자식들이 있는데 노숙 생활하란 말이니? 넌 친정엄마가 그렇게 돼도 그럴 거야? 애초에 저희 엄만 그런 식으로 생활하지 않으시거든요.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네가 이혼하면 뭘로 먹고 살 생각인데? 생활 대부분은 내가 내고 있었잖아. 나 없이 생활을 쉽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말이다. 아들, 너희 돈 모아놓은 거 없니? 쟨 끝까지 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래. 1억이라는 돈이 크긴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
나도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어. 결혼할 때 거의 다 썼거든. 근데 쟤는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 알았어, 뭐하게? 그리고 난 진작 얘기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냥 너 같은 애랑은 안 엮이는 게 상책일 것 같아서 그래. 난 절대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혼? 이혼 같은 소리 하는구나. 뭐로 이혼할 생각이니? 이혼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면 그땐 신고할 줄 알아. 알겠어? 다음날. 아이고, 땡땡 아파트 살고 있죠? 저번에 전세 계약할 때 찾아왔던 기억이 나서요. 근데 이번엔 어떤 일로 저한테 찾아오신 걸까요? 제가 땡땡 아파트를 급히 내놓을 생각이에요. 어차피 제 명이니까 단독으로 진행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은 전세 찾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이사한다면 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도 상관없어요. 집은 최대한 빨리 비워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사는 놈은 알아서 집 구할 테니 전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네? 어차피 명의자분이시니까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갈 건데 집 보러 가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작은 원룸 하나 알아봐 주세요. 싸면 쌀수록 좋아요. 그럼 여긴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니까요. 그럼 사장님만 믿고 전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럼 완료되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그날 저녁. 내가 경비 낼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이랑 여행이나 갔다 와. 혼자 생각 정리하고 싶어서. 다른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갔다 오란 말이야. 같이 갔다가 나한테 또 이것저것 일 시킬 게 뻔한데 왜 가겠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어머니만 갔다 와. 아, 그리고 경비는 일단 당신이 이번에 낼 수 있어? 카드 결제하면 다음 결제일에 내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 현금 없어?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 그걸 벌써 탕진했단 건 아니겠지. 생활비는 당연히 있지. 근데 거기서 쓰게 되면 우리 생활비가 적자나잖아. 이번엔 당신이 카드로 갔다 오고 다음 달에 내 급여 들어오면 보내줄게. 알겠지? 뭐, 알았어. 그럼 생각 잘 정리하고 있어. 집에 돌아왔을 땐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생각해볼게. 안 그래도 이번에 당신한테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나도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그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난 당신이랑 엄마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알았어, 노력해볼게. 그럼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오는 거지? 그렇게 할게. 오기 전에 맛있는 거 사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틀 후. 너 이게 뭐 하는 거니? 집에 못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 아, 그거요? 제 명의 집이라 전세 매매 올려도 상관없단 거 있죠?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 집에서 같이 살 바엔 팔아버리고 본가에 들어오는 게 맞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숙이라도 하란 말이니? 몰라서 그래요? 아, 하긴 제가 주소를 보내진 않았구나. 뭐, 그래도 전 양심이 있어서 작은 원룸 하나 구해놨어요. 거기로 어머님이랑 김진우 짐 보내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거 범죄란 거 몰라서 그래. 같이 사는 사람 동의 없이 이런 짓을 하고도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당장 원래대로 안 돌려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 완전 혐오스러워서 그래요. 왜인지 알아요?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님을 좋아하겠어요? 제가 된장이랑 고추장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셨죠? 근데 형님은 저보다 몇 배로 챙겨주셨더라고요. 고작 그런 걸로 이런 일을 벌였다 이 말은 아니겠지? 저희 엄마 생신 땐 제가 가야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어머니 집 대청소일이니까 절대 허락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작은 거 하나 빠지는 순간 몇 날 며칠을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형님은 안 와도 뭐라고 안 해놓고 저만 빠지면 그날리 치셨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돼선 시댁 행사에 참여 안 할 생각이었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형님은 며느리가 아닌가요? 왜 저만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형님처럼 일하는 사람인데 뭐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 역할을 첫째가 할 텐데 지금은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었음. 그때 얘기를 하거나 결혼을 하질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란 얘기네요. 반성이라도 하면 용서해 줄까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호되게 당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 엄마, 주차하고 올라간다 했잖아. 왜 내려온 거야? 둘째가 정신 놓은 거 아니니? 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걔가 글쎄 우리 내보내고 집을 팔아버린 거 있지? 새 집 주소 보내놨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을 팔았다고? 그 안에 있던 우리 집은 다 어떻게 하고? 걔가 진짜 미쳤나 보다. 그걸 왜 자기 멋대로 우리 짐을 처분한 건데? 와,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새로운 집에 짐을 갖다 놨다고 하니까 어떻게라도 돼 있겠지. 엄마, 주소 좀 불러줘. 엥? 여기 원룸촌인데? 뭐? 설마 그런 곳에 짐을 갖다 뒀겠어? 일단 가보는 걸로 하자. 잠시 후. 지금 나보고 이런 곳에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와, 나 참... 이거 고소 안 되니? 이건 진짜 못 넘어갈 것 같아. 저런 정신 나간 애랑 결혼 유지할 바엔 나 혼자 엄마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저렇게 돌아버린 애랑 결혼 생활 유지하면 결국 너만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 아들 충분히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금방 좋은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들, 이렇게 된 거 소송 걸어서 위자료 뜯어내는 게 어떨 것 같아? 뭐 그나마 가진 게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 집에서 쫓겨난 거 가지고 소송이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아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럼 배은망덕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니? 아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애초에 능력도 없는 걸 집안에 들이면 안 됐어. 나마 바보 같아 보여서 허락했더니 애가 성깔이 더러울 줄이야. 나도 그럴 줄 알았겠어. 연애할 때문에도 온순했는데 그런 식으로 돌변할 줄이야. 엄마 덕분에 인성을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지. 이게 다 엄마 덕분에 알게 된 거야. 안 그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럼 경비 내고 갔다 오라고 한 이유가 우리 집에서 내보내기 위함이었던 거잖아.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그렇게 독한 줄이야. 며칠 후. 너 정신 나갔어? 지금 소송 걸어야 하는 사람은 나라고. 근데 네가 왜 갑자기 소송을 하고 앉아있는 건데? 몰래서 물어? 내가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대우들 증거 취합해서 보냈어. 내가 전화하면 자동으로 녹음되거든. 그리고 어머니 집에 설치했던 CCTV 기억하고 있어? 그거 양상 땄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 다들 편하게 다니는데 나 혼자만 짐 옮기고 나 혼자 잔디 뽑는 그런 것들 말이야. 난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넌 대체 뭘 증명할 수 있어? 아, 근데 변호사님이랑 그동안 상담을 좀 했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있지? 너도 나한테서 이기고 싶음 지금부터 노력하는 게 좋을걸?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그만큼 너한테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할 정도로 너한테 문제되는 행위들을 했었냐고. 이런 모습 때문이야. 넌 항상 네 엄마, 네 형만 생각하지? 난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동안은 널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지만 이렇게 사는 건 결국 날 갉아먹는 거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혼이라는 걸 해보려고. 너 같은 애랑 계속 살 바엔 내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자. 재산은 정확하게 반토막 낼 건데 그 전셋집은 우리 부모님이 자금 마련해 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어. 양심이 있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해준 거지. 아니면 어림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겠어. 난 그래도 네가 사과하면 봐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냐? 정신은 너희가 나갔지.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사기를 치지. 그 똥은 우리가 치우는 게 정상이야? 자기가 싼 건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하니까 너 혼자 모시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해. 알겠어? 어떻게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할래? 그리고 네가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일이었어. 설마 형이 우리 모른 척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정이 나아지면 원상복구가 될 일이었다고. 네가 안 가봐서 그래. 그 집 한번 가본 적 있어? 이깟 번쩍 하더라. 사치품들도 엄청 많던데 그거 팔면 몇백은 그냥 나왔을걸. 내가 본 것만 그 정도인데 안방이나 옷방에는 얼마나 많겠어. 거짓말하지 마. 이젠 사람을 음해해? 허, 됐어. 너 같은 애랑 무슨 말을 한다고. 그냥 막무가내 네 엄마나 잘 모시고 살아봐. 저는 그놈이랑 이혼을 선언했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줘야 하는 위자료가 좀 있다 보니 자기 형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 있죠? 이유는 엄마한테 사기를 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쪽에선 안 주려고 안간힘을 써서 지금까지 고생 중이란 얘긴 전에 들었네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게 원래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비정상적인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역시 이건 저를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정했네요. 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한 결과 위자료도 받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정도면 하늘에서 이러라고 안 내려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3개월 정도 휴직기를 가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혹시 저처럼 막무가내 배우자, 시모 때문에 고생이라면 잘 헤쳐나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모두 제 사연을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